제가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주는 남자라는 제목이고요. 연극계에서 매번 보는 사람 말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요. 글쓰기 모임을 하기 위해 남구 청년센터에 그날도 일찍 갔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좀 있고 코트를 입고 염색을 안 해서 머리가 크림 색인 것을 숨기지 않는 중년 남자가 국장님이랑 대화를 하고 있었다. 얼마 전에 내가 글쓰기 모임을 여기서 열기 위해 국장님이랑 대화를 나눠야 했던 자리였다. 연극 수업 첫째 날, 1시간을 일찍 갔지만 그 남자가 복도에 있었다. 이곳은 주말은 문을 열지 않는 탓이다. 선생님에게 인사를 하고 글쓰기 모임을 하느라 가지고 있는 출입 카드로 문을 열어드렸다. 서로 상투적인 인사치레를 하며 조금씩 자신을 드러냈다. 사람들이 수업이라고 불렀지만 일반적인 수업의 형식이나 분위기가 아니었다. 마치 학생 시절에 선생님들이 첫 수업날 같이 특별한 날에 사회 얘기와 경험담, 가치관을 얘기해 주시던 것과 같았다. 수업이란 이름으로 돈 몇 푼 받고 얘기해 줄 만한 연극의 기초 따위 같은 구성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습, 자신의 생각, 연극 업계에서 굴러먹던 경험, 현업 종사자가 눈에 보이는 돈 되는 구체적인 사업거리를 얘기하셨다. 쌤은 경험과 돈을 주려 했고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떨어져 나갔다. 여러분은 여기 왜 왔어요? 연극 수업을 진행하는 호성쌤은 참가자 한 명 한 명에게 여러 번 물었다. 후배들에게 계속 묻다 보면 자신에게 일자리와 돈을 얻고 싶다는 마음을 듣기도 하고 동호회에 이성을 만나러 가기 위한 마음을 듣기도 하신단다. 그런 원초적인 마음들을 터놓고 얘기하시기를 좋아하시고 인간의 욕구를 이해하신다. 샘은 머리카락 색깔과는 다르게 아이 같은 호기심과 친근감을 보여줬다. 이렇게 알게 되고 느낀 사람을 샘의 연극 대본에 녹여낸다고 했다. 샘의 연극 대본을 몇 편 봤는데 미드 블랙 미러 같은 느낌이 났다. SF, AI, 사람들의 마음과 모습을 다루는 게 내 취향과 관심사였다. 샘은 대학 시절부터 쓰셨다고 한다. 그때는 검은 머리카락이셨겠지. 일 처리를 잘 하시는 모양이다. 예술을 한다는 명목으로 책임자가 노력과 계획을 하지 않는 것을 싫어하신다. 예산, 시간, 장소를 정하고 사람들을 관리하신다. 그 만남에서 다음 만남으로 이어지는 관계가 될 수도, 앞으로 보기 싫은 관계가 될 수도. 수천, 수억 원의 정부와 지자체 지원 사업비를 따내며 사는 업자의 얘기를 옛날에 어디서 들은 적이 있다. 쌤이 말씀하시는 돈의 단위도 그렇고 벌 만큼 버시는 모양이다. 능력 있는 남자가 멋있다. 후배들에게 사업자를 내라고 하고 회계를 가르쳐 주신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다. 얼핏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사람은 왜 잘 될까? 잘 살까?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 10억짜리 전화번호부를 자랑하던 민식님의 모습을 보면 답이 될 것 같다. 쌤은 연극 업계 사람들 서로 다 알고 다른 업계 사람들도 서로 다 안다고 했다. 나도 애정 있는 글쓰기 취미 업계 사람들을 꽤 안다. 덕분에 헤어진 친구 소식도 들을 정도다. 이렇게 평판이 업계와 사회에서 그 사람이 오래가고 성공할지를 결정하겠다. 이런 안목이 없이 당장 내 눈앞의 이익만 챙기게 되면 그 사람은 배제되며 자연 도태될 것이다. 쌤은 아내분과 이 수업의 방향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한다. 그 모습이 좋아 보였다. 나도 작년 봄까지 애인이랑 그렇게 살아서. 사람 좋아하며 친절한 쌤이 왜 아이를 갖고 싶다는 욕심은 없어질까? 마치 나처럼. 그래서 물어봤다.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일을 좋아해서 시간이 없어서 아이에게 집중할 자신이 없다고 하신 것 같다. 책임감이 높으셔서 부담을 크게 느끼시는 것 같다. 나에게 이런 아빠가 있었다면, 아니다, 이런 아빠가 되자. 쌤의 생각처럼 양부라도. 쌤의 빨간 차 안에는 담배 쩐내가 났다. 여러모로 내가 좋아하는 재성형이랑 닮으셨다. 끝. 되게 에너지가 많으신 분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좀 그 연극 업계에 오래 계시다 보니까 약간 그런 매너리즘? 그런 걸 느끼신 게 아닐까? 왜냐면 저희는 업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연극을 제작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런 거에 되게 좀 흥미를 느끼시는 모습이 그러니까 너무 한 업계에 오래 몸을 담다 보니까 좀 약간 관성적으로 일하고 그런 게 있으시지 않을까? 사람들도 맨날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근데 그게 뭐 단점만 있는 건 아니죠. 익숙해지다 보면 편해지기도 하고 약간 능숙해지잖아요. 그게 장점이긴 하지만 뭔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약간 신선함? 그런 거는 없잖아요. 그런 걸 저희한테 좀 느끼셔서 저희에게 조금 도움을 주고 싶어 하시고 본인도 약간 그런 걸 느끼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약간 사람의 내면을 보시는 것 같다. 감독님 이제 외면은 조금 이제 머리도 하얗게 새시고 하셨지만 그 안에 내면은 약간 진짜 호기심도 많고 그런 면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봐주시는 분이구나. 뭔가 눈에 보이는 껍데기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까지도 봐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뭔가 그 감독님 같은 아버지를 갖고 싶다고 하셨었는데 그런 바람이 어떤 결핍에서 오는 거잖아요. 뭐 어떤 결핍이 있으셔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되게 좀 화목한 가정에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호성쌤 같은 이런 사람을 만나보니까 이런 사람이랑 같이 좀 살아봤으면은 얼마나 좀 인간애가 생기고 나도 좀 되게 마음이 좀 열리고 좀 베푸는 사람이 저는 좀 염세적인 그런 사람 출신인데 옛날에 이런 사랑을 받아봤으면 사랑을 주는 사람이 나도 되지 않았을까 되게 좀 부럽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